오늘은 최정순 작가의 소설 문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인인 작가가 2년 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인 선이라는 여자가 삼촌과 숙모가 소개한 어떤 남자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 파혼시켜주면 좋겠다. 죽어도 그 사람은 싫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러나 선이는 그 남자와 결국 결혼합니다. 그럼 주인공 여자가 얼마나 얼간이 같은 삶을 사는지 책 속의 문장들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격일제 근무라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아침 9시에 들어왔다. 일찍 들어와 찌개를 하면 참 맛이 있다. 같이 먹으려고 9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아침밥을 해놓고 대문 밖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점심때도 오지 않았다. 조금 기다리다 찌개는 다 달아서 짜게 되고 그는 밤 12시가 되어서 들어오기도 했다. 왜 이제 왔느냐고 하면 화투치다 왔다고 하고, 기다렸다 같이 먹으려고 밥 먹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할 것처럼 미리 먹으라고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임신을 한 선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다 주지 않고 밤에 잠자리만 요구했다. 결혼하고 2번의 월급은 구경도 못했고 큰 형네 빚 갚고 고기 사다 주었다고 했다. 3번째 월급을 타가지고 와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아주 고맙고 행복했다. 입덧 때문에 노란 외액을 토하다가 피를 토하고 이제는 코피까지 쏟는 것을 시어머니도 그도 봤지만 닦아주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다. 선이는 먹지도 못하면서 시어머니가 있어 아침과 점심, 저녁을 새로 했다. 돈을 꾸어다 시어머니 옷을 비싼 것으로 사고 고무신도 샀다. 선이는 먹기만 하면 취하니까 밥 먹는 것이 두려웠다.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다가 열흘쯤 되면 항문이 찢어져서 돌덩이 같은 것이 조금 나왔다. 그는 밥상을 간신히 들여다 놓으면 찡그린 얼굴로 반찬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타박했다. 돈도 없는데 날마다 바꿔가면서 반찬을 해놓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찌푸린 얼굴로 타박부터 했다. 나는 반찬도 할 줄 모르고 당신 비위도 못 맞춰드리는 부족한 여자이고 아주 쓸모없는 여자라 미안해요. 대꾸도 없다. 후회하나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먹다 만 밥사발에 숟가락을 탕탕 치면서 욕했다. 이걸 먹으라고 갖다 놨니? 너나 처먹어라. 밥사발을 집어 던졌다. 선이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일어날 기운도 없지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상을 치워야 했다. 선이는 나야 굶어도 되지만 하늘 같은 그의 상 차릴 것이 걱정되었다. 그는 아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선이를 성의 도구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별 듣도 보도 못한 짓을 선이에게 하라고 했다. 정말 싫지만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선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몸종일 뿐이다. 몸종도 먹여놓고 부려먹는 것인데 굶기고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외숙모, 큰형과 형수를 위하고 그들이 시키는 것은 다 들어주어야 했다. 밤에는 아파서 앓는 소리를 해서 그에게 미안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그도 욕을 너무 잘하고 동서와 시누이들과 그의 형들도 상스러운 말을 참 잘했다. 자랑할 것은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바람 피우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자랑이 되는 모양이다. 처제를 낳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온몸이 아프고 아래는 계속 아프지만 그가 누워있다고 욕할 것 같아 청소를 했다. 너무 아파서 월급 타면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그의 얼굴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선의를 죄인 취급했다. 아파도 그의 앞에서는 아픈 척을 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총 21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5개 장이 매양 이런 식입니다. 아내 선의는 바보 그 자체이고 그녀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악마 같은 짓거리들이 계속 이어져서 도저히 더 이상 읽어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건너뛰어 버렸는데 한 번 바보는 영원히 바보라는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영원히 정신병자로 살아가리라는 나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장의 표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선의처럼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몸이 많이 아플 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신음소리가 선의도 모르게 나왔다. 그가 들으면 욕을 하니까 부담스러워 참느라고 힘이 들었다. 자식들은 선의가 하는 말을 골치 아프다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선의는 지금까지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만 썼다. 남편이 아플 때는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다. 몸도 마음도 약한 선의는 오랫동안 당한 고통에서 병이 들었다. 날마다 가슴이 아팠고 머리가 아팠고 소화가 되지 않았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병들이 생겨났다. 아들들은 선의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병이 많아? 없는 병이 없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속이 좁으면 병만 생기지.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아들들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아들들에게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해서 고생하게 했을 때 괴로웠다. 아들들은 정말 잘 참아주었다. 지금은 누구의 어머니라고 내세우게 해준 고마운 은인들이다. 이따위 멍청한 여자, 정신병 환자가 내 주위에는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나는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수영을 하고 그림도 그렸다. 원래 운동도 잘했고 미술도 좋아했기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공부가 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갔고 시인이 되었고 시집도 내게 되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따위 바보 같은 여자, 주체성도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노예로 살아온 그녀가 도대체 어떤 철학적 또는 문학적 통찰을 했기에 시인이 되고 시집도 냈을까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니 작가 최정수는 시인이기도 하기에 어쩌면 시인들 중에 이따위 얼간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떠오른 내가 공감하는 작가들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 상대방에 대해 항상 자유로워라.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런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자유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만 상대방도 우리를 주인으로 대우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처럼 주인은 관심을 받고 노예는 무관심에 방치되는 법이니까. 당당함은 주체성의 다른 표현이다. 숱한 독서와 자기수양, 실천을 통해서 견고해진 주체성은 올곧은 신념과 의지로 이어진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용감해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 작가가 얼간이 주인공과 악마 남편에 대해 독자들이 혐오감을 느끼도록 자극하기 위해 이 소설을 쓴 것이라면 작가는 그 목적을 달성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나 다름없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멍청하고 한심한 여자 주인공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나는 이 책 읽기를 중간에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악마들에게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마들에게 봉사와 헌신이라는 영양제를 평생 공급하는 악마의 조력자 여인을
나는 혐오하니까요.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힘센 자의 갑질이나 부당함에 참지 않고 싸우는 당당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나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